네, 얼마 전 천안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50대 남성이 두 쌍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아내 2명이 모두 숨지는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네, 관련 내용 건국대학교 경찰학부와 이용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게 지난 13일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먼저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그 13일 새벽 무렵에 그 두 쌍의 그 부부가 그 노래방에서 일정한 시간을 보냈는데 네. 노래방 그 화장실 근처에서 이 가해자와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 남편과 일정한 시비가 그 있었던 상황이고요. 보도 등에 의하면 이 시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졌음에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 가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있던 그 흉기를 찾아 들고 나와서 이 두 부부에게 모두 흉기를 휘둘러서 예. 이 남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중경상을 입었지만 불행하게도 이 부인들, 아내들은 예. 2명 모두 사실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그 사망에 그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범죄학적으로 보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기 때문에 네. 이른바 그 다중 살해에 해당된다고 평가를 합니다. 예. 뭐 외국 같은 경우 이를테면 일정한 회사 관계에서 불만이 있는 경우 집에 가서 총기를 갖고 와서 이른바 그 난사를 하는 예. 그런 형태와 상당히 그 유사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평가를 해보는데요. 예. 더 좀 충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보도 등에 의하면 이 가해자가 살인 전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예. 과연 이렇게 사회에 그 출소를 하게 됐는지, 네. 뭐 예를 들면 가석방이었는지, 그다음에 교정기관의 문제는 없었던 것인지. 예. 왜냐하면 지금 2명이 살해당하고 또 2명에 대해서는 살인 미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전에 또 살해 범죄도 있다고 한다면 살해로 인한 그 피해자 수가 이 예. 상당 부분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법무부의 교정본부의 여러 가지 그 교정 프로그램을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점검할 필요도 이거 있지 좀 않는가. 봐야 되겠군요. 그런 생각이 살인 듭니다. 전과가 있는데 지금 나와서 다시 살인 사건을 저지른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걸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뭐 어떤 예. 측면에서 본다면 그 법무부가 이른바 검찰 개혁에는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네. 교정 개혁도 교도소 기능의 새로운 개선 프로그램 예. 또 교정 행정의 여러 가지 새로운 발전 네. 이런 것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형사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면에서 예.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것에 있어서 상당 부분 관심이 소홀한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예, 네. 지금 이 사건이 그러니까 보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유족 측 지인이 국민청원 올리면서 다시 한번 그 관심을 모았습니다. 가해자는 우발적 범행이라고는 하지만 차량에 흉기가 있었던 점 그리고 급소를 찔렀다는 점에서는 이게 우발적 범행이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데요. 네, 그 우발적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예. 그 순간적으로 감정 때문에 일정한 공격 행위를 한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그 발생한 범죄의 그 양태를 보게 되면 이를테면 공격 부위도 상당히 그 치명적인 부위를 예. 찾아서 했다고 하는 점, 예. 또 그 물리적으로 좀 약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 점, 더군다나 핵심적인 것은 아예 차량까지 가서 본인이 어떠한 사유인지 모르지만 흉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다시 찾아서 이 장소에 와서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 상당한 이른바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이미 다 알고 있고 네. 무엇인가 그 살해라고 한 결과를 분명히 계획을 했던 뭐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감정적으로 이른바 욱하는 기분 때문에 얘기하는 표현적 동기에 의한 범죄로 보기보다는 상당히 그 계획성이 농후한 행태가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아, 이게 계획 범죄냐 우발적 범죄냐 이게 핵심인데 지금 드러난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걸 우발적 범죄로 보기는 좀 어렵다. 교수님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졸제 엄마를 잃은 아이들 어떡하나 참 안타까운 이런 사건이기도 한데 자, 그리고 경찰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를 하지 않은 부분, 이 글을 올린 지인이 이 부분도 지금 문제를 삼은 상황이거든요. 신상공개위원회 개최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거 개최 없이 바로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청와대 그 사이트에 지금 이 의견 중에서 지금 네. 이 지인이 얘기한 것 중에 불만사항 하나가 신상 공개를 왜 안 했느냐 예.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근데 근거법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 8조 2에 의하면 얼굴 공개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예. 뭐 첫째가 이를테면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는 강력 범죄,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살인 범죄니까 해당이 되고요. 네. 또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되니까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CCTV라든가 흉기 등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요건에도 부합이 되는 것이고, 아. 또 그 세 번째는 그 공공의 이익, 알 권리 등입니다. 예. 이를 통해서 여죄 수사의 가능성도 열어놓기 때문에 말이죠. 네. 그리고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이런 네 가지 요건에 이 사건은 충분히 부합이 되는데, 네 가지 요건 다 되네요. 네, 그런 예. 경우 이제 신상공개위원회를 그 열어서 공개를 할지 여부를 이제 결정합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려졌는지 안 열려졌는지도 좀 애매한 상태고, 결과론적으로는 신상공개가 안 되었죠. 예. 그렇다 본다면 이런 기준에 부합되는데 이를 상쇄할 만한 다른 피의자의 인권 보장에 관한 무슨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예. 그렇지 않고서는 상당히 기준에는 맞는데 왜 이렇게 그 얼굴 공개에 관해서는 들쑥날쑥한 이런 결과가 생기느냐, 예. 이것에 있어서 상당 부분 좀 의혹과 비난이 있고요. 뭐 참고적으로 사실 이런 그 얼굴 공개를 이렇게 많이 제한하는 그런 나라는 우리가 상당히 독특한 이 나라에 속합니다. 우리 그 언론에 계시니까 지금 가만히 기억을 반추해 보세요. 예. 뭐 뉴욕 타임스나 뭐 CNN 등의 얼굴을 마스크까지 제공하면서 가려주는 그런 상황을 못 봤죠? 예. 그러네요. 네, 예. 왜냐? 범죄 사건은 공적 사건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다. 그런 취지이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예. 심지어 세금으로 마스크까지 제공해주고요. 예. 얼굴 가리기까지 해주는 이것이 과연 이제 타당하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아직 종국적인 대법원까지 판결이 안 난 상태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중요하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돈독하게 두텁게 해줘야 된다, 예.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최근 몇 년에 이제 국민들에게 그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87% 이상이 이런 강력 범죄에 있어서는 얼굴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이런 제도가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뭐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제도의 좀 재검토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예. 생각합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지 않나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지금 혐의가 다 입증이 된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가 2인이고요. 또 그 범행을 한 그 행태 자체가 상당히 그 비난 가능성이 높고, 또 그 동정 이 전과 경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중형을 면치 못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실 그 1997년 이후에 사실상 그 사형 폐지국에 속해 있고요. 뭐 97년 이후에 사형 집행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판관들도 사형을 이렇게 언도하는 경우는 현재까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중형 무기징역을 구형을 하고 그에 그 비슷한 이 양형이 예상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추정을 합니다만, 네. 그것은 이제 재판의 경과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겠죠. 예. 예. 자, 다른 사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운구차 기사가 유가족 눈을 피해서 시신에서 귀금속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지켜보는 사람들 많았을 텐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네, 상당히 그 재질이 안 좋고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네. 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그 운구차 운전 기사가 장례식장에 이 시신을 이전하는 그 과정에서 그 버스 등에서 유족이 없는 틈을 이용을 해서 사실상 반지 또는 금목걸이 등의 귀금속을 절취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 자체는 이 유족도 사실은 이 금목걸이를 이렇게 그 중간에 회수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또 운전기사가 말렸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 귀중품을 절취를 했죠. 그러니까 그 유족 입장에서는 정리를 하려고 네. 유족이 했는데 그걸 만류하고 그걸 훔쳤다는 네, 거죠? 결국은 이제 자신이 그 절취하기 위한 예. 기회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봤더니 그 귀중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당연히 의심을 했고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처음엔 부인을 하다가 네. 전국적으로 그 CCTV 등 또 의료진의 진술,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280만 원 상당의 이 귀금속을 훔쳤다라고 하는 자백을 했고요. 예.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이제 회수를 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 기사 자체는 네. 이 절도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혹시 이 운구차 기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의심도 또 삼을 만한 것이죠. 그러네요. 예.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여제도 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군요. 네, 몇 달 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이 돌아가신 분의 귀금속을
80만 원 상당인데요. 더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예. 그 훔치고 나서 바로 운전하는 과정에서 이 금은방에 바로 가서 그 예. 80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바로 팔았다는 얘기죠. 예. 이것은 상당히 더 비난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 자신의 그 직업을 범행을 이용하는 그 수단으로 그 삼았던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뭐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건 황망한 상황이 굉장히 황당한 범죄가 아닐 수 예. 없습니다. 어쨌든 유가족의 주의가 좀 필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